네, 지금까지의 김하온의 커리어를 두 챕터로 나눈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등 래퍼 우승 후 하이어뮤직에 합류한 약 6년간 개인 앨범과 컴필 앨범 각각 한 장씩 배출한 하온 1.0 시절과 자신과 비슷한 시기에 레이블을 떠나 KC를 세운 CK와 손잡고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하온 2.0 시절로요. 근데 평소 국힙에 관심 오지고 김하온 팬이 아닌 이상 이 하온 2.0 시절에 대해선 잘 모르실 겁니다. 아예 새로운 레이블에서 출발하는 만큼 전 직장에 있을 때보다 주목도가 떨어지고 요즘 힙합 종조국마저도 그 인기가 약간은 주춤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김하온이 새동지를 튼 곳에서 쌓고 있는 커리어와 전반적인 행보에 대해 한번 천천히 살펴보자고요. 요즘도 사실 댓글에 네네. 옛날 김하는 그려하는 편지 되게 아, 네, 항상 있어요. 네, 항상 있어요. 저는 근데 그분이 절대 떠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그분 기억에 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좋게 기억하시니까 그렇게까지 시간을 내서 댓글에 남겨주신 거고. 그리고 또 모르죠. 제가 나중에 또 다시 돌아가가지고 안녕 나를 소개하지 2를 낼 수도 있고 그때 돌아오셔서 좋아하실 수도 있고 저라는 인간 사이에 연결고리가 생긴 거잖아요.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그거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김하온이 KC에 합류하고 나서 가장 번뜩인 행보를 가져간 첫 순간은 바로 CK와 함께한 앨범 온 더 웨이 발표였습니다. 믹스테이프의 제목과 그 양식에서 알 수 있듯 이들은 해당 작업물을 개인 및 컴필 앨범 발매 전 프로모션용이자 신문물을 받아들이기 전에 습작 형태로다가 만들었어요. 여기서 그 신문물이란 레이지였고요. 하지만 리스너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일단 레이지란 새로운 장르를 차용했더라도 그 안에서 본인들만의 것이 수반됐어야 했는데 이 앨범은 새로운 걸 급히 도입하느라 정작 본인들만의 개성을 빼먹었다. 이런 게 공통된 의견이었죠. 그루비론 방달 보이콜드 등의 팝적인 색채가 강한 국힙 타크 프로듀서진의 어시스트를 받아 밝은 기운의 신디사이저로 앨범 뼈대를 잡고 트랙마다 질감 처리를 다르게 가져간과 동시에 준수한 악기 운용으로 프로덕션의 완성도는 갖췄지만 이들의 발목을 잡은 건 퍼포먼스였어요. CK와 하원은 비트와 어우러지는 랩을 구사하며 꽤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일관되게 이어갔으나 큰 틀에선 벗어나지 않으려는 안전주의적 랩을 선보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듣기 좋은 이상의 감흥을 돋구지 못했죠. 한 곡에 잠깐 등장한 샤이보이 토비가 진한 여운을 남긴 것도 두 퍼포머의 전체적인 연주가 아쉬워서일 테고요. 때문에 진지 빨고 말하면 이 앨범 온 더 웨이는 본토에서 레이지로 한따까리 하는 래퍼들의 열합판으로 느껴지기 쉬웠죠. 뭐 그래도 김하온은 랩 실력으로 모두의 인정을 받은 래퍼인 만큼 몇몇 구간에선 정말 인상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크래시 메르세데스의 노예를 디스하는 라인은 찰질랩과 맞물려서 앨범 중 가장 타격감 있는 구간이었고요. 근데 이를 접한 대중들은 이게 김하온의 변화라기보다 변질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18시즌 고등 래퍼의 출연에 철학적인 가사와 선한 이미지로 모두에게 좋은 인상을 남긴 명상 래퍼는 온데간데 없고 바지 내리고 찌찌파티하고 어딘가 의도적으로 멋을 부리는 듯한 그의 달라진 모습이 대중들로 하여금 낯설음을 넘어 부정적인 인식을 박은 거죠. 특히 CK를 만나서 이렇게 됐다거나 과거 자신이 썼던 가사가 자신에게 되돌아왔다는 말들이 댓글창 상단을 장악했고요. 근데 본인한테 쏟아지는 이런 목소리들의 김하온은 개의치 않는 듯한 의연한 태도로 맞받아쳤습니다. 사람의 내면은 단편적이지 않고 시실과 날실처럼 복잡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김하온은 방송에서 포커싱 됐던 밝은 이미지 이면에 부정적이면서 어두운 면도 줄고 존재해왔음을 본인 스스로는 인지하고 있었으니 사람들의 반응엔 크게 신경 쓸 이유가 없던 거죠. 실제로 그동안 김하온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여러 참여곡들을 통해 서서히 드러내고 있었고요. 20년도에 접어들어 피처링 푸마시하러 갈 때나 하이어 컴필에 수록된 가사들을 보면 말이죠. 그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내부에서 외부로 돌리고 있었고 그에 따라 힙합의 문법을 빌린 가사들을 전시하기도 했어요. 이런 점들을 종합했을 때 김하온의 급진적인 것 같던 변화는 사실 시간이 흐르고 개인적인 사건들이 중첩되다가 레이지란 장르를 만나 보다 센 표현으로 터진 것 뿐이었죠. 때문에 김하온의 행보를 면밀히 주시한 팬이 아니었다면 그의 변화가 당황스럽고 흑화했다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던 거예요. 한편 이런 논쟁이 한바탕 진행되고 소강됐을 때쯤 김하온은 무려 6년 만에 첫 정규 앨범을 가져오는데요. 그들은 내가 밝은 척을 하면 진심인 줄 알아 떠밀리고 냈어 아무런 의미 없어 만약이란 말은 끝내보려 하고 있어 난 이 드라마. 김하온은 정규 앨범이란 타이틀이 주는 무게감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 대략 2년의 시간을 날렸다 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죠. 어찌됐건 결과물을 세상에 공개해야 평가를 받고 그 평가를 받음으로써 나중에 비교군이 생기는 거니 일단 온갖 상념은 집어치우고 그냥 만들어봐야겠다고요. 그래서 김하온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마치 여행 일지처럼 끄적였다 합니다. 스스로 마음에 들어하는 자신과 대척점에 있는 자신을 이분화하면서도 그렇게 양분된 모습도 어찌됐건 자신의 일부인 만큼 이 형님은 자신의 솔직한 감정에 입각해 트랙리스트를 꾸렸죠. 신에서 자기중심이 없는 래퍼들을 향한 일갈,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과 후회를 담은 가사, 자신에게 쏟아지는 말들에 대한 자기 항변 등등 김하온은 그동안 외부에 표출하지 않았던 개인적인 감정들을 이 앨범에서 다 터뜨렸죠.
시바다들 몰아도 된다는 듯이 무대 위에서 lick their song 시간 아깝지 관객들 표정 썩어나가는 게 안 보이니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거다 너는 달털리연 Sorry for the way 말이 deserve 나는 계시와 은총을 받아 금자시 Not in the club yeah not at the backstage anything crazy fuck all of you 근데 이게 6년 만에 나온 첫 정규 앨범 치고는 장르 팬들의 전반적인 평이 그냥 무난했어요. 퍼렐이나 꼴통 광견병 같은 랩으로 조지는 트랙은 김하온 특유의 음자를 우겨넣으면서도 통통 튀는 리듬감이 살아있는 맛깔난 플로우가 돋보인 반면 서정적인 무드를 간직하면서 시잉을 버무린 트랙들은 랩에서 느낀 쾌감을 반감시켰으니까요. 뭐 분위기에 맞는 이펙트를 적절하게 입히고 트랙에 최적화된 게스트 초이스까지는 좋았지만 비교적 단선적으로 진행되는 식랩 퍼포먼스와 특별히 기억에 남는 구절 없이 휙휙 지나가는 가사는 언제쯤 다시 시원깔롱한 랩이 나올까 하는 기다림과 예전에 여운을 남기는 작사법을 그리워하게 했죠. 하지만 이 앨범에서 그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밝고 타이트하게 뱉는 랩이 아닌 다소 우울하고 멜로디컬한 음악이 힘을 준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김하온은 앨범 작업을 하면서 좋아하는 것보단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써야 하는 것보단 갖고 있는 생각 그대로 풀어내는 것,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무드나 가사의 때깔은 자신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산물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요즘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런 류의 음악을 들으니까 이거 해봐야겠네 하고 작업에 임하다 보니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사정을 알고 나니까 김하온이 느릿한 거 했다가 속사포도 했다가 레이지까지 스타일을 다방면으로 확장한 게 이해됐죠. 네, 그리고 이제 김하온은 활동량이 저조했던 하이어 시절과는 다르게 KC에선 허슬머신으로 거듭납니다. 프로듀서 방달까지 레이블에 합류한 상태에서 무려 2장의 컴필 앨범에 연달아 참여한 건데요. 이 앨범들은 아까 말했던 앨범 온 더 웨이가 왜 믹스테이프로 나왔는지 그 이유를 보란듯이 증명했어요. 레이블의 뉴페이스 방다리 프로덕션의 결을 한껏 끌어올리면서 국내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높은 퀄리티의 레이지 사운드를 필두로 한 여러 전자음악을 선보였고 그에 발맞춰 따라간 김하온의 훅 디자인은 결코 사운드에 뒤처지지 않은 매력을 발산했죠. 김하온이 CK랑 작업하니까 이런 영역으로까지 뻗어갈 수 있구나 같은 어떤 놀라움과 더불어 제가 갖고 있던 선입견까지 박살내줬습니다. 근데 이런 훅과 다르게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건 랩이었어요. 김하온의 피지컬이 상당하단 건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지만 방달의 두껍고 러프한 전자악기와 그의 앳된 톤이 만났을 때 어딘가 모르게 서로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것 같았죠. 그니까 랩과 비트를 각각 놓고 보자면 각자의 완성도는 좋았는데 서로 다른 짝을 만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괜한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뭐 그래도 전 이 컴필 앨범 2장을 통해서 느낀 건 김하온이 상당한 용기를 냈단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는 자신의 틀에서 벗어나는 일이 어쩌면 두렵고 불확실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도 어찌됐건 그런 것들을 뒤로 하면서 정체되려 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확장하려 한 거니까요. 그래서 전 김하온이 지금 가져가고 있는 행보는 다음을 위한 성장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지리는 건 그의 나이가 고작 24밖에 안 됐단 거고요. 그만큼 이 형님은 현재까지 보여준 것들보다 보여줄 것들이 훨씬 많이 남은 셈이니 창창한 앞날과 함께 좋은 음악을 꾸준히 내줄 거라 강하게 믿고 있겠습니다. 5년간 제 정규 앨범 기다려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누가 저한테 미안하다보다는 고맙다로부터 많이 말을 하라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정규 앨범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활동도 같이 준비하고 있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많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